반감기가 기존에는 원래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상승 동력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기존에 채굴을 하던 채굴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레비뉴가 순식간에 절반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보통 이 단계에 하는 것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굴 산업 그 기반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시장을 이탈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에 들어오는 공급을 줄이는 이슈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이 많아지는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동력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비트코인이랑 AI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기자님이랑 또 많이 얘기 나눠봐야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도 이 관련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 나눌 게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간단한 또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록미디어에서 기업 파트너십이랑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비트코인을 믿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반감기 기대감으로 분명히 1억 원 가격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반감기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천만 원도 깨졌거든요. 네네. 이렇게까지 갑자기 좀 하락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여전히 연중 기준으로는 4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환물 ETF가 승인되고 이게 호재다 많이 알려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기도 쉬워지시면서 많이 가격이 올랐던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 조금 강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도 이제 고점에서 6% 정도 하락, S&P 500도 4% 정도 내렸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올해 한 5%, 6%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상승도 훨씬 컸고 하락 그리고 그 반납폭도 조금 컸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많이 상승한 상황 그리고 많은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지금의 한 절반 수준이었고 이게 작년의 저점은 17,000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었어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 오신 분들에게는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정이 또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당장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언제쯤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사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반감기도 그렇고 워낙 긴 기간 동안 호재다라고 여겨왔어서 이때 이제 경제 상황이 조금 좋았으면 좀 더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죠. 기존에는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 기술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금리는 사실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 자산의 적입니다. 경제 흐름 속에서 마침 이제 촬영 전일, 오늘이죠. 이 새벽에 FOMC가 있기도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제롬 파월 그리고 FOMC가 보였던 것 대비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추세를 조금씩 취해가는 게 최근의 경제 상황이잖아요. 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이 새벽에 있었던 FOMC 그 기자회견에서도 인상 가능성은 없지만 기존에 보였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 추세를 조금씩 봐가시는 것이 저는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PC 물가 상승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 계속해서 그 연준의 장기 목표인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연준도 올해 사실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씩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하겠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메인 아젠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 자산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과정 속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변동성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특징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많은 분들이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인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감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격이 떨어지고 네네, 맞습니다. 반대로 또 인하에 대해서도 워낙 최근에 많이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는 만큼 가격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 이후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투자 시장 개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어떤 부분은 투기자산이다, 어떤 부분은 뭐 튤립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 돈이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걸 형성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돈이 여기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앞전에는 뭐 ETF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감기 이슈라든지 이러한 자체적인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또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뭐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비슷하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이슈는 따로 없는 건가요? 당장으로서는 이제 채굴 수량이 줄어든 반감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이 반감기가 기존에는 원래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상승 동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죠. 이거는 어떤 이들, 그러니까 기존에 채굴을 하던 채굴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레비뉴가 순식간에 절반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보통 이 단계에 하는 것이 기존에 자기들이 있었던 비트코인,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굴 산업 그 기반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시장을 이탈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에 들어오는 공급을 줄이는 이슈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이 많아지는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이러한 시장 이탈자들이 정리가 되고 반감기로 인해서 줄어든 채굴량, 공급량이 시장에 안정화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그 반감기 이후로 좀 가격 조정을 거치다가 한 반감기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한 반년 정도 뒤부터 한 5, 6개월 뒤부터 많이 오른다. 그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아,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한 부분이 다 이유로 들어가서 가격 상승의 동력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반감기 시행 이후로 만약에 이번 또한 그런 사이클을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정도 연말쯤에서는 재차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이제 공급 차원에서, 공급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 많은 비트코인이 추가로 공급되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중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금리만 보더라도 연준이 여전히 올해 그래도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추를 좀 기울여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연말쯤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연말쯤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쯤 하지 않을까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딱 맞물린다면 여러모로 연말쯤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승인과 같이 어쨌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생겨가지고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연말 때 2차 상승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좀 저감해서 기회로 여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르면 뭐 비트코인 올라서 좋고 내리면 비트코인 더 살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자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제목이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제목에서부터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적으셨다라는 좀 인식이 강한데 혹시 뭐 특별한 투자 전략이 따로 있는 건가요? 책에서 내용은 사실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걸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많이 담긴 했어요. 세부 투자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분할 매수 그리고 조금씩 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과는 조금 그 가치 산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는다, 많은 믿음을 가진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라면 아마 DCA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길게 보았을 때 내가 이 자산을 산 가격을 평균화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제가 지금 DCA에 따른 약 5년 정도 DCA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 매주 100달러씩 매수했다면 총 26,000달러의 투자금으로 지금쯤 얼마의 수익률,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DCA를 했을 때도 저 초록색 선이 우리가 넣은 돈인데 정말 저 비트코인 가치가 왔다 갔다 하죠. 오를 때는 엄청 오르기도 했다가 내려왔을 때는 갑자기 본전이 되기도 하고 초반에는 손해를 보는 구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적게 신경 쓰면서 우리의 정신관리, 멘탈 관리를 하면서 이 자산의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DCA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26,000달러의 투자금으로 약 10만 2,500달러 정도의 자산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약 290% 정도의 수익률, 그리고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투자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의 안정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나으신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주 100달러씩 5년간 모았을 때의 수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확실히 자산을 모은다라는 개념, 뭐 가령 금 모으기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산다, 뭐 담배 한 대 안 피고 신탄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총 매입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거의 몇 배가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률이 300% 정도, 그러니까 넣은 돈이 한 4배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식의 접근법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되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 신경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안정장치로서의 투자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건 그 미친 변동성 때문인 거잖아요.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5년 투자해서 4배 벌었다 하면은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좀 괜찮은데? 네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또 여기실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잡는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이따가 공유 드리면서 같이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